실현이 된다고 해도 시장에서 풀릴까 싶은 거죠. 제 생각은. 된다고 하여도 불가능하겠지만 어차피.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만산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또 뉴스가 한번 다시 나온 게 있는데요. 네. 액체 생검이라고 해서 뭐 조직을 뜯어내서 암세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뭐 혈액 한 방울로 암세포를 조기 진단할 수 있다는. 그 미국에 어떤 여자가 사기치다 크게 걸리지 않았어요, 그거? 또 사기치는 건가? 그죠? 자, 세포 조직에서 피가 흐른다고 해서 100% 그거 갖다가 그게 암이라고 딱 진단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액체 생검 기술 자체가 실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피 한 방울로 갖다 DNA부터 모든 걸 다 뽑아낼 수는 있겠지만 네. 치료 수준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암인지 진단한다. 근데 그것이 100% 암인지는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부위별로, 그러니까는 이것이 그 혈액만으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인체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100%는 불가능할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사기네, 또. 누구 아이디어일까요, 또? 미국에서 했던 사기의 또 재현인가?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두주자라고 뽑히는 기업이 가던트 S라는 기업인데요. 앞전에도 그런 일 있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미 한 2, 3년 전쯤에 나왔던 내용이긴 해요, 사실. 네네네. 어떻게 보면 뭐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고는 했지만 네. 최근에 나온 기사에서는 치료보다는 조기 진단, 조기 발견을 위한 목적으로 많이 활용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불가능하냐면 그 세포 분열을 갖다가 그 변수를 안 넣었기 때문이에요. 자, 태아 박리, 그러니까는 인체 신비 중에 하나가 신생아가 만약에 태어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그 조기에 검사를 하죠. 태아 검진을 해서 뭐 기형아나 뭐 질병을 잡아낸다고 해요. 근데 그게 세포 분열이 가능한 뭔가의 성장 그 속도를 반영하지 않고 넣었을 때, 만약에 내가 이거 암인지 진단을 하는데 만약에 시약에서는 정상이었는데 2달 뒤에 암일 수 있는 거예요. 세포 분열 때문에. 그렇잖아요. 병균이 들어와서 세포 분열을 해서 어느 정도 이게 병이 바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진단이 100%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병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렇게 따지면 바이러스 다 그냥 분석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 진단 시약이 있었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의심이 된다는 할 수 있지만 의심이 됐는데 치료가 됐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 의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체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기에는 힘들다. 개놈까지 연구는 했지만 100%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던트 S나 지금 국내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것이 개발되려면은 양자역과 컴퓨터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나와야 가능합니다. 자가 진단 플러스 아니면 인체에다가 뭔가 꽂고 다니는 뭔가가 발견된다면 모를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피를 갖다가 그 체크하기 전에 만약 그 혈류를 가진 자의 그 추적 관리가 가능하다면 가능하죠. 데이터가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혈액 검사를 했다면 가능하지만 그것이 지금 100%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수가 불가능해요, 이건. 이미 그 사람의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한번 채취를 다시 한번 했을 때 어떻게 비교 분석은 가능하지만 그쵸. 완전히 채취 안 해본 데이터가 없는 사람의 혈액을 가지고는 진단이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진단이 힘든 것도 있고 환경 변수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뭘 처먹는지, 어디서 자는지, 어느 지역에서 있는지, 그 지역에 어떤 물을 먹는지, 어떤 제품을 먹고, 그러니까 모든 암도 그렇고 질병의 근원은요, 먹는 거예요. 뭘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변수가 생기는데 그걸 갖다 100% 진단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멀쩡했던 사람도 바이러스 그럼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것도 혈액 한 방울이면 불가능하죠. 다량의 혈액으로 장기간 만약에 뭐 데이터를 3개월 냈다. 뭐 그럼 가능하겠죠. 그럼 AI를 활용해서 최근에 AI를 활용하는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그쵸.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만약에 그게 가능해지면 다른 약품은 다 무용지물 아니에요? 혈액 한 방울로 모든 걸 진단하면 나머지 의학사들은 다 죽어야겠네요. 방해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무 많은 발전을 하게 되면은 뭐 다 죽여버리지 않나?
오.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내가 신제품을 S25를 출시를 했어요. 근데 S26이 이미 나올 걸 알았어. 그럼 S25 안 살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S27, 29까지 나와 있는 걸 알고 있어. 그럼 29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 사전 물량이 그러면 다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와 있는 모든 의약품 자체가 다 가동이 불가능한 거지. 의약품 만약에 피 한 방울로 모든 걸 진단할 수 있어요. 암도 진단할 수 있고 당뇨도 진단 다 돼. 그러면 굳이 뭐 약을 갖다 먹을 필요가 있을까? 진단하고 난 다음에 뭐가 상관없는 거를. 실현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실현이 된다고 해도 시장에서 풀릴까 싶은 거죠. 제 생각은. 된다고 하여도 불가능하겠지만 어차피 100% 불가능합니다. 100%는 불가능하겠지만 일부는 가능하겠죠. 정말 뭐 암이 딱 정확하게 나올 사람이라든가 어느 정도 의심이 됐는데 테스트에서 나올 수는 있겠죠. 재확인용은 가능하겠지만 원초적인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재확인용으로는 가능하겠죠. 아, 그럼 그 소수를 위한 용도는 가능한데 대중화를 목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아니다는 거예요. 100%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코로나 시약이 100% 나와야 되는데 이틀 있다 나오는 거고 3일 있다 나오는 거고 그거랑 똑같아 보면 돼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코로나 그 진단 키트가 그죠? 100% 다 잡아내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네. 100% 신뢰도 가져갈 수 없다.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액체 생검 기술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봤고요. 네,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연구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